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삼성 임원 등을 무더기 입건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로 부품이 노후화돼 사고가 일어났지만 밸브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산이 추가 누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4시쯤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내부 모습입니다. 누출된 불산이 기체로 변해 뿌옇게 차 있는 모습이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정밀 감식 결과 불산 탱크 밸브의 고무 패킹과 볼트가 낡아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산이 시간당 최대 7리터가 흘러나왔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미량의 불산만 샜다는 삼성전자 측 해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STI 직원들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밸브 교체 작업을 하면서 새 밸브를 제대로 잊지 못해 불산이 추가로 누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습기에서 재소양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습기 삽입을 작업할 때 삽입 자체가 좀 편신돼서 삽입되지 않았나 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불산 누출을 보고받고 9시간이 지나서야 STI의 밸브 교체 작업을 승인해 사고를 키운 꼴이 됐습니다. 또 숨진 STI 직원 박모 씨는 방진복도 입지 않고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삼성 직원 등이 송풍기 8대를 설치해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물어 경찰은 삼성전자 임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채모 씨 등 3명, STI 서비스 채모 전무 등 4명, 총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였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사장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정확한 불산 누출량과 삼성 직원들의 불산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과 공조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도 사고가 있었죠. 부산 북항대교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졌는데 이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데다 공사 공법 자체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남북항 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공사 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까치발 설계 그리고 시공 상태 그리고 펌프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상의 작업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제 사고도 예견된 인재였을 가능성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촉박했던 공기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철골 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지금 타설 부분 그리고 철골 구조물 설치 부분하고 지금 펌프카 부분에 그 관련자 작업자들을 소환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사장 곳곳에서도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됐다는 주장과 함께 공법 자체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순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이 공사에 적용되었던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시공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부산시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제 14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임진강의 장남교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적절한 보강장치 없이 무리하게 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재 자체가 부실했는지가 집중 조사됐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신축 중인 장남교 붕괴 현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5시간여 동안 무너진 상판과 철골 구조물 등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작업상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조 완성성에 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어제 사고는 10명의 인부가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중에 교량 상판이 무너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재가 받을 수 있는 힘보다 더 과다한 힘이 걸려서 얘가 못 견디고 이렇게 꺾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상판에 쓰인 철골 자재들이 부실 자재는 아니었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목이 필요 없는 특수 공법이라고는 하지만 55m나 되는 긴 상판에 받침목 하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현장 인부의 증언도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상판 밑에 삿바도로 하나도 안 질러놓고 보강이 안 됐어요. 보강이. 결국 부실 시공 여부가 경찰 조사의 초점이 되는 가운데 오늘 현장 검증에서 경찰과 시공사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반이나 현장 검증이 지연되는 동안 경찰이 해야 할 현장 통제를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개선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과수는 정밀 감식을 거쳐 한 달 내에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행당동 시내버스 폭발 사고는 연료통 균열과 밸브 오작동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멈추기 위해 차를 대는 순간 갑작스레 아래쪽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연료통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승객과 인근 시민 등 18명이 다친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 국과수와 가스안전공사 등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여일 동안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연료통 내부 폭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발 당시 불길이 일지 않았고 가스가 샌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부 폭발의 원인으로 경찰은 운전석 뒤 1번 연료통이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균열을 지목했습니다. 클램프라는 이 부품은 연료통을 버스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클램프의 연결 부분이 헐거워지면서 마찰이 생겨 연료통에 균열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한 1번 연료통의 밸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남아있는 가스량을 측정한 결과 사고 당시 1번 연료통을 제외한 나머지 7개에는 평소보다 더 적은 양의 가스가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균열된 1번 연료통이 가스를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면서 내부의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폭발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클램프 볼트에 의한 찍힘과 그리고 클램프의 유동에 의한 복합재 손상, 그리고 밸브의 단선 또는 오작동 등으로 인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금속 용기부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가스 연료통 검사는 육안이나 비눗물로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연료통을 떼어내는 정밀 검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비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